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김현수 선수가요, 영웅이 됐다고요? 네,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토론토전 1대2로 지진 9회 초 1사 2루에서 대타로 출전했는데요. 시속 154km 직구를 받아쳐서 우중간 역전 투런 홈런이자 네. 시즌 6호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볼티모어가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2위로 1위 토론토와의 격차를 한 경기 차로 좁혔고요. 네.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김현수 선수는 경기에 뛰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나고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최근에 우리나라 메이저 리거들이요, 신인 신고식을 계속 치르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대호 선수도 가세했군요. 네, 시애틀 이대호 선수가 미국 음료 브랜드 캐릭터인 쿨 에이드맨으로 복장한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신인 선수들이 시즌 막판에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는 루키 헤이싱이라는 신고식이 있고요. 앞서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는 슈퍼마리오, 김현수 선수는 텔레토비로 분장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 시즌에 미국에 진출한 이대호 선수는 103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오픈 3리, 홈런 14개, 49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이 류현진 선수는 또 수술대에 올랐다고요? 네,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오늘 LA에서 왼쪽 팔꿈치의 괴사 조직, 그러니까 팔꿈치 연골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지난해 5월에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던 류현진 선수가 올해 7월에 21개월 만에 복귀했는데요. 6실점한 뒤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최근에 구속이 140km까지 나왔는데 다시 통증이 재발해서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복귀는 힘들게 됐고요. 네.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현재 진행 중이죠? 네, NC가 오늘 삼성을 상대로 더블헤더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NC가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10대5로 승리했는데요. 투수 해커 선수가 12승째를 챙겼고 테임스 선수가 3안타 3타점을 올렸습니다. NC가 더블헤더 2차전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정규리그 2위를 확정짓고 네.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데요. 3회 말 현재 NC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4회 초 현재 두산이 넥센에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부산에서는 2회 말 현재 KT가 롯데에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의 손흥민 선수 말이죠. 펄펄 날고 있죠. 러시아도 이기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의 군대 문제를 거론했다고요? 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5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면서 유럽 전역에서 화제인데요. 영국 텔레그래프가 오늘 손흥민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28살이 되기 전에 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네. 손흥민이 군면제를 받을 방법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데일리스타는 손흥민이 2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과 싸워야 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스타로 급부상하다 보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군 문제가 영국 언론까지 이제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현행법상 언제까지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건가요? 네, 1992년생 만 24살 손흥민 선수는 중학교를 마치고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요. 최종 학력이 중졸이라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네. 국외 여행이 만 27세까지만 가능해서 현행법상으로는 2019년까지만 해외에서 뛸 수 있고요. 앞서 영국 언론이 보도한 대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는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 유럽에서 굉장히 핫해서요. 네. 현재도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군 문제는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예의주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타인 만큼 잘 대응해야 될 텐데 2018년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시간이죠.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인데요. 자, 미국 대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1차 TV 토론회가 아주 관심을 끌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 후보 간 차이를 보인 주제 역시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성향, 네. 기질 다 다른데요. 네네. 경제정책 역시 좀 상반된 모습인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이 힐러리 클린턴의 주요 경제정책과 그 특징은 뭔가요?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이 경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다시 중산층을 복원하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재창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어지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질문에 답을 먼저 해드리면 힐러리 클린턴은 2008년도 미국 1930년 이후에 최대 경제 위기였던 2008년도 경제 상황이 일단 부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네. 중산층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는 문제,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어떤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접근 문제, 예를 들면 FTA 같은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맹국가의 어떤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정부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전형적인 어떤 관료의 입장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적 내용들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이 도널드 네. 트럼프의 주요 경제 정책과 특징은 어떻게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였다면 이런 식으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이야기에 공격을 하면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힐러리 장관은 2008년부터 국무장관을 했고 이전에는 빌 클린턴의 영부인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정책 담당자로서 과연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나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는 매일 직원들에게 월급 줄 것을 고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을 고민해온 사람인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일자리를 자꾸 밖에서 빼앗아가고 있다. 중국이 저가의 노동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바로 국경 넘어서 멕시코의 어떤 이민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또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 나프타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네. 나프타 협정 결과 두고 봐라.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우리 상품들이 마치 세금 없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16%의 관세를 무는 효과를 내고 있고 반면에 네. 우리는 멕시코 제품은 그대로 그냥 세금 없이 사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겠느냐. 또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상황이니까 나는 법인세를 35%에서 15%로 깎아주면 기업들이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냐. 나는 이런 고민들을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좀 더 진실하게 네. 아마 힐러리가 좀 위태로웠을 건데 그런 이야기는 했긴 했지만 그런 것을 힐러리와 대비되는 어떤 정책적,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대비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지금 이 트럼프에 빙의해서 자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비슷한 공격 포인트가 있긴 했는데 네. 이 좀 날카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템퍼러먼트, 이 성질을 죽이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힐러리가 두 번의 공격을 했습니다. 초반에. 네. 첫 번째 공격이 1,400만 달러를 아버지한테 꾸어서 당신은 비즈니스를 했지 않았냐. 네. 그걸 한번 두들겼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2006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대답에 이거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어딨냐는 네. 식으로 오히려 남의 불행을 당신의 행복으로 이용했다. 이 두 부분에서 상당히 감정을 좀 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네. 자, 그러면은요. 박사님 보시기에 두 후보의 여러 정책들이
현재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고민을 좀 잘 담고 있다고 보세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스몰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다가 벤처 같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투자를 강화하겠다. 네. 중산층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득세, 이 부자세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세금이 새 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아까 관료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는 너무나 미시적인 이야기죠. 세분화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 또 일자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강화해서 멕시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 또 나프타나 FTA, 한국 FTA 같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없던 길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 또 네. 한국이나 일본같이 무임승차하는, 우리의 안보적인 비용을 무임승차하는 나라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은 사실 외교적이지 못하고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자, 트럼프가요,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이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모두 낮추겠다, 사실 네. 감세하겠다, 이게 좀 파퓰리즘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파퓰리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면 어떻게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기본임금을 300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다가 선거에서 25%밖에 지지를 못 받아서 그랬죠. 없던 일로 되었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라든지 저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수당이나 청년 배당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하고 세금을 낮추는 거하고 다른 게 무엇이죠? 라고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한쪽이 포퓰리즘이라 그러면 다른 한쪽도 저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책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인기 영합이다라고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 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재정적인 지금 재정부채 규모가 GDP 대비 130%를 넘어가고 있는 국가 재정 상황에서 네. 어떻게 청년 수당을 주고 어떻게 해서 세금을 깎겠다는 이야기인지를 미국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가 잘 이렇게 녹아들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자, 또 한 가지 쟁점이 이제 FTA 말씀하신 그 그렇죠. 대목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던데요. 네, 이 트럼프가 일자리 킬러다, 깨진 약속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젊은 층이라든지 미국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나프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국제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게 하는 그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엔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미 FTA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 경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건 잘못된 협상이지 않느냐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무역 촉진 권한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빨리 통과시켜주는 그런 그 TPA라고 하는 법안 자체가 다시 재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미국 조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이것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창과 방패처럼 격돌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입장에서는요. 네, 이 보호주의는 높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겠어요?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는 한일 한미 방위 조약이나 이런 동맹 관계를 강조를 해서 네. 마치 한미 FTA 그대로 갈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네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어쨌든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은 또 다른 고립된 거대한 네. 성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생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와중에 자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딱히 짧은 방송 시간에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대외 정책은 분명히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환율과 금리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해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격하게 표현을 해서 거슬리긴 합니다만 힐러리가 당선되더라도 기류는 그럼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